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본범 서비스의 SEO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제목은 봇은 어떤 과정으로 페이지를 크롤링할까입니다.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 한 세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, 일단 오늘은 제가 발견한 문제랑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의문점,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본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 문제를 파고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본범에서 구글 검색 계제 순위가 불과 하루 만에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구글 서치 컨솔이라고 하는 그 검색 관련해서 이걸 관리하고 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. 지금 이 구글 서치 컨솔에서 통계 그래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, 현재 이것이 저희 본본 서비스의 그래프 현황입니다. 보시면 평균 계제 순위가 약 6.8위로 꽤 높은 편으로 이렇게 유지를 쭉 하고 있었는데, 이 특정 기점 내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확 꺾이는 문제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 문제가 26일에 발생을 했었는데요. 불과 바로 전날인 2월 25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클릭 수도 월등히 많았고, 총 노출 수도 많았고, 좀 확실히 비교가 될 정도로 좀 높은 수치를 갖고 있었는데, 이것이 불과 하루 만에 갑자기 확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, 왜 발생을 했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우선은 이 구글 서치 컨솔에서 제공하는 여러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왜 검색 계제 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었는지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. 그 결과 이 서치 컨솔에서 제공하는 URL 테스트에서 URL을 테스트했을 때 그 저희 본본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가 URL을 구글에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가 뜨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. 원래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이 URL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고 인덱싱도 잘 되고 크롤링도 잘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었는데요. 이렇게 페이지 색인을 생성할 수 없음, 노 인덱스 태그에 의해 제외되었습니다. 라는 문구랑 함께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을 되는 이런 좀 문제의 오류를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꼈던 첫 번째 의문점은 왜 이제서야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입니다. 사실 이 노 인덱스 태그라는 거는 저희가 페이지에서 헤드에 넣어주는 메타 태그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. 이 설정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던 게 한 약 두 달 전, 즉 한 1월경에 바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설정한 이 로봇 태그가 문제가 있었더라면 진작에 그 구글 봇이 오류를 감지하고 인덱싱을 할 수 없다라고 결과를 내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두 달이 지나서야 인덱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내뿜었기 때문에 왜 이제서야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발생한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인덱싱 허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. 어떻게 이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리자면, 여기 보시면 저희가 페이지에 있는 HTML 태그가 있는데, 여기서 메타 태그 해서 네임은 로봇으로 설정을 하고 컨텐트에 인덱스 팔로우를 하면 이 페이지를 인덱싱 할 수 있다라고 구글 검색 보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. 이 메타 태그를 읽고 이 로봇은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해도 되는구나, 아니면 이 페이지는 저장하면 안 되는 페이지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.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팔로우를 설정을 했음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색할 수 없다, 노 인덱스 태그에 의해 제외되었다는 오류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의문점은 왜 두 개의 HTML 코드가 합쳐져서 크롤링이 되었는가입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덱스 팔로우로
구글 봇이 이 페이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었는데 이 페이지의 URL 결과에는 노 인덱스로 제외되었다는 말이 좀 서로 상충하는 결과였습니다. 그래서 URL 검색 페이지, URL 검사 페이지에서 테스트된 페이지 보기를 클릭을 해서 실제로 봇이 크롤링해간 페이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 그 결과 저희가 올려뒀던 페이지의 HTML 코드보다 지나치게 긴 HTML 코드를 발견을 했고,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HTML 코드를 찬찬히 분석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타 태그가 2개가 함께 있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. 분명히 저희가 등록한 페이지에는 메타 태그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구글 봇이 크롤링해 간 페이지에는 메타 태그가 2개가 존재하지? 라는 좀 의문이 이번에 생겼고요. 그래서 HTML의 이 코드를 천천히 읽어본 결과 저희가 원래 봇이 크롤링해 가도록 만들어 두었던 프리렌더 페이지와 그 구글 봇이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페이지인 서비스 랜딩 페이지가 함께 HTML 코드가 뒤섞여가지고 크롤링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즉 서비스 랜딩 페이지에는 노 인덱스 팔로우를 설정해뒀고 구글 봇이 검색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했던 프리렌더 페이지에는 인덱스 팔로우를 설정을 해뒀는데 이 두 태그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 노 인덱스 팔로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페이지가 인덱싱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 의문점은 봇이 어떻게 정상적인 HTML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인덱싱할 수 있었는가입니다. 왜 이러한 의문점을 가졌냐면요. 저희가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다시 봇이 정상적으로 페이지를 인덱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URL을 구글에 등록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색인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봇이 다시 크롤링을 했고 이번에는 인덱싱에 성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URL이 등록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순위도 다시 38위에서 저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. 9위로 회복을 했고 여기는 추가해 놓지 않았지만 봄봄 검색 결과도 다시 저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했던 페이지에는 또 다시 정상적으로 저희 프리렌더 페이지만 HTML을 인덱싱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최종 의문점은 검색 엔진 봇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크롤링 해가길래 어떠한 경우에는 HTML을 섞여가지고 잘못 크롤링을 가기도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원래대로 크롤링을 해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의문점들을 파고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제가 구체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 없이 의문점부터 말씀을 드려서 중간중간에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던가 좀 들어는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그런 용어들 많이 좀 듣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봇에 의해 검색 엔진의 서비스가 노출되는 과정입니다.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글 검색 엔진 봇이 페이지에 방문을 하고요. 이 페이지의 데이터를 읽습니다. 이 과정을 크롤링이라고 하고요. 이 읽은 데이터를 때로는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 데이터 저장을 인덱싱 과정이라고 합니다. 이 크롤링에 거쳐서 인덱싱, 즉 데이터 저장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검색 엔진에 서비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면 이 봇은 모든 페이지를 그냥 무작위로 다 접근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걸까요? 그거는 아닙니다. 우선은 봇이 페이지를 저장을 하려면 이 서비스 측에서도 좀 봇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요. 이 가이드라인에는 2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. robots.txt라는 파일과 site.xml이라는 파일인데요.
이 robots.txt는 봇이 우리 서비스의 특정 페이지에 크롤링이 가능할지 또는 불가능할지 저희가 직접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파일입니다. 보통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루트에 주로 두고요. 이 크롤러가 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크롤러에게 알려줍니다. 그리고 크롤링을 제한할 페이지가 없다면 필수까지는 아닙니다. 저희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주로 저희의 데브 서버라던가 이런 식으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러한 페이지를 아예 크롤링도 할 수 없게 주로 차단을 해놓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sitemap.xml이라는 파일도 있는데요. 이거는 검색 엔진에 직접 제출하는 파일입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구글 서치 컨솔에 직접 제출을 해서 검색 로봇에게 사이트 내에서 수집해야 될 페이지들을 알려줍니다. 그래서 크롤러가 어떤 페이지를 수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페이지에 접근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robots.txt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롤러가 특정 서비스, 즉 특정 사이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전달을 합니다. 사실 서비스는 루트 URL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카테고리라던가 검색 결과라던가 이런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좀 페이지 파라미터 같은 것들로 URL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이 다양한 URL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robots.txt가 구성이 되는데요. 이 SEO 크롤러가 어떤 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곳에 접근할 수 없는지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. 만약에 어떤 특정 루트 페이지를 디스얼로우로 설정해 놓아서 크롤러가 접근을 차단하면 이 크롤러가 이 페이지가 세부적으로 설정한 인덱싱 태그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완전히 막을 페이지는 디스얼로우를 설정하지 않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크롤러 봇이 존재를 하고요. 사이트 맵은 검색 로봇에게 사이트 내에서 수집되어야 할 페이지들을 알려주는 파일입니다. 이것은 저희 본범에서 현재 설정해 놓은 사이트 맵인데요. 일단 저희 페이지는 로그인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페이지들은 모두 제외를 하고 메인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 정도만 봇이 접근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. 이러한 설정들은 모두 메타 태그를 통해서 간단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해드린 기본 개념이고요. 구체적으로 의문점을 해소하는 과정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